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덧 또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2월 9일이에요. 벌써 목요일이고 목요일 아침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좀 즐겁고 기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출석하시는 분들, 댓글 인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출석 부정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참 존경스러움을 표합니다. 존경스러움 표해요.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일찍 일어나서 또 제 영상 듣고 거기서 또 댓글 쓰고 요약까지 하는 분들, 요약.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들 꼭 성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인생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 고수, 하수가 있는데 이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수, 이 고수들을 쭉 보면은 첫 번째 보면 언제나 여유로워. 항상 여유로움이 있어요. 고수들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실함이 곧 재능이라 여긴다. 성실함 아주 중요하죠. 성실함이 곧 재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해도 좌절하지가 않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하수들은 좌절하겠죠. 그 네 번째, 작은 것에도 뭔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끼더라. 그 다섯 번째는 삶에서 끊임없이 막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생의 고수야. 인생의 고수인데, 그러면 인생의 하수들은 어떠냐? 이상하게 늘 바빠. 뭔가 계속 정신없고 바쁘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늘 탓합니다. 왜 탓할 필요가 없는데 왜 탓하는지 모르겠어. 재능을 탓할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실패하면 우울에 빠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늘 커다란 꿈만 쫓고 있어. 커다란 꿈만 쫓고 있더라.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괴로워한다. 하여튼 억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합니다. 그건 하수의 길로 가는 거야. 절대 괴로워하면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고수들하고 계속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인생의 하수들의 결정적인 차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삶에서 뭔가 행복을 찾고 이 즐기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고 즐기는 과정. 그래서 인생의 고수들은 늘 재미있고 또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생의 하수들은 늘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도망갈 곳만 찾는 것 같아. 도망갈 곳만 찾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운이 좋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찾는 거야, 여러분이 찾는 거다. 그래서 멋진 삶을 원한다면은 지금 바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행복한 인생,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제 자국의 반도체 그 공급망, 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현재 제정한 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이달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7일날 미국 상무부 관리 등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법에 대한 그 보조금 신청 절차와 지급 일정 등이 이달 하순 발표될 것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이에요. 상무부 장관이 오는 23일에 연설에서 미국의 그런 기술 우위 유지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서 반도체법 활용 계획에 대해서 행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이후에 반도체 제조사나 소재 장비 협력 업체들에 대한 그런 세부 지원 방안, 이것도 이제 추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이죠. 그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5년간 약 527억 달러의 투자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어요.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의 그 지원에 한 390억 달러 정도, 연구개발 R&D 인력 개발에 약 132억 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 보조금 신청 방안 등 그런 세부 지원 방안이 공개되다 보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총 17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 대만 TSMC하고 미국 인텔도 현지 생산 설비 확충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과 LG전자가 현재 TV 모니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UV 발광 다이오드죠. 이 패널을 적용해 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레드 영토 확장에 나선 거죠. 올레드. 뛰어난 색 재현율하고 그 빠른 응답 속도, 그 넓은 시야각 등 올레드 패널 강점을 앞세워서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현재 키우겠다는 전략인데, 삼성전자는 그래요.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보니까 77인치형 올레드 TV 그 사전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4,499.99달러. 지난해 올레드 TV 출시한 삼성전자 그 올레드 TV 라인업이 56, 65, 77인치형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현재 전 세계 올레드 TV 시장을 그 주도하는 그 LG전자도 그 차별화에 주력하면서 주도권 구축에 나선 것 같아요. LG전자는 올 초에 세계 최대 그 가전 그 IT 박람회인 CES 2023에서 현존 최대 극인 97인치형 올레드 TV에 세계 최초로 4K 해상도 120Hz 이 주사율 규격의 영성 전상을 지원하는 그런 무선 솔루션을 탑재한 LG 시그니처죠. 이 올레드 M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LG전자의 올레드 TV 제품군은 42, 48, 55, 65, 그 77, 83, 88, 97. 야,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회사는 그 액정 표시장치죠. LCD 모니터 성장세 그 둔화 속에서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고성능 고화질 모니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데 삼성은 그 34인치형 크기의 게이밍 모니터하고 오디세이 올레드 G8, G8도 국내에 이어서 미국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R 공률의 그 커브드 디자인하고 최대 240Hz죠. 고주사율 실시간에 가까운 0.1ms/s의 그 반응 속도를 그 지원하는 49인치형의 오디세이 올레드 G9 신제품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퀀텀 닷 올레드 패널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레드 제품 라인업 확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QD 올레드 패널의 수율은 한 90%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LG는 세계 최초로 240Hz 주사율의 45인치형 LG 울트라 기어 커브드 올레드하고 27인치형 올레드 그 모니터를 출시를 했는데, 그 25인치형이죠. 25인치형의 그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은 상반기 중에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선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올레드 TV 시장 진출하고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 성장세로 인해서 가전 라이벌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능의 제품에는 기꺼이 지갑을 여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해가지고 가전제품 전반에 올레드 패널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를 구입하는 그 10대 기업, 이 10대 기업 중에 한 8곳이 지난해 그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 삼성과 소니가 반도체 지출액을 늘려가지고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IT 시장 분석업체 가튼에 따르니까 지난해 상위 10개 10대 반도체죠. 이 고객사들의 칩 지출액이 전년 대비 7.6% 그 정도 감소한 거 나타났고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들 큰 손고객들의 지출액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을.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가트너의 그 애널리스트가 그 세계적인 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압력으로 22년 그 PC,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한 여파라고 분석을 해요. 중국의 또 제로 코로나 그 정책은 전기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자재 부족하고 단기적인 공급 중단을 야기시켰고, 이는 또 반도체 칩 그 ASP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21년 관련 반도체 매출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22년 들어서 반도체 공급 상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은 급락을 하고요.
이는 실적 쇼크로 연결되는 겁니다. 실적 쇼크. 메모리 부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야마지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22년 전체 반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한 메모리는 아주 부진한 수요 속에서 하반기 가격 급락으로 그 매출이 한 10% 떨어지는 등 최악의 실적을 현재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반도체 구매 기업 중 지난해 반도체 지출을 늘린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소니가 유일해요. 삼성은 그 반도체 지출을 전년 대비 2.2% 늘렸는데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을 이끌면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여요. 그리고 경쟁사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수혜 등으로 임해가지고 지난해 반도체 지출이 증가했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소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지난해 반도체 지출이 한 16.5% 정도 증가를 했어요. 애플은 4년 연속 반도체 소비기업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 이 반도체 지출액은 2.6% 감소를 했습니다. 그 자체 설계 프로세서 탑재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컴퓨팅 NPU죠. 이 지출이 한 11.7% 감소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지출은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강남 한복판에 이제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은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기 확산에 악영향을 줘가지고 미세먼지가 더 쌓이게 될 건지 아니면은 장애물이 생겨서 공기 흐름이 강해짐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교통 여건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사람의 이동 동선이나 상권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확실한 것이라고는 좋든 나쁘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이제 그 변수가 변수. 세상은 변수로 가득하더라.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건물을 지어보는 대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생기는 변화만 미리 관측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기업이 그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다소 시스템. 이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소 시스템은 전 세계 180국에서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는데 이 다소 시스템의 서비스가 단순하게 건축물의 설계나 3D 영상 합성에서부터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탄소가 줄어들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복잡한 분야까지 넓은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소 시스템이 자랑하는 역량은 3D 그 가상 세계를 만드는 일이고, 즉 버추얼 트윈 제작이라고 합니다. 이 버추얼 트윈은 그 실물 제작 이전에 가상으로 시제품을 제작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돕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죠. 그리고 제조업, 도시, 건물은 물론이고 인체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소 시스템은 전 세계 130국에 지사를 두고 이런 기술의 활용을 돕고 있는데, 전 세계 전기차의 85% 그리고 풍력 발전의 75% 이상이 다소 시스템의 그런 버추얼 트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스템의 그 빅2와 드 마젤이라는 그 글로벌 부사장을 서울 강남구에서 이제 누가 만난가 봐요.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딴 것 같아요. 그분 보니까 에어버스 그룹에서 15년 넘게 일하다가 2018년 다소 시스템에 합류해가지고 마케팅, 브랜딩,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다소 시스템이 그 기술이 그리는 그 미래와 강점, 그리고 한국 시장에 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아래는 쭉 해서 질의한 걸 봤는데, 다소 시스템에서 대해서 독자들한테 한번 부탁해라 했더니, 이 다소 시스템은 버추얼 트윈 제작 전문 기업이라고 하죠. 단순히 건물이나 공장의 그 버추얼 트윈을 제작하는 걸 넘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될 다양한 영향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덮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 협업한 기업들이 많은지 좀 궁금하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항공우주산업,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직접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다소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를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손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쉬운 사례부터 소개하겠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지난해 공개한 그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억하냐? 이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다양한 도시, 호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소개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현장 촬영이 쉽지 않던 여건인데 다소 시스템이 스페인 그 테네리파, 뭐 사라고사, 발렌시아, 마드리드 등 다양한 지역을 촬영한 뒤 이 3D로 구현한 아이오닉 5를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합성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전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못했고 현대차의 그 루크 동커볼케 CCO가 지금까지 본 현대차 제품 사진 중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보니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전 세계 14곳에 위치한 그 지사하고 R&D 센터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다고 하죠. 이번에 다소가 3D 익스피리언스를 도입해가지고 설계 오류를 9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소 시스템은 단순히 버추얼 트윈 제작을 넘어서 시뮬레이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BMW와의 협업이라고 하네요. 자동차는 작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엔진은 물론이고 이 주행 중에 이제 바람 소리가 생기고 에어컨이나 히터도 소음을 내죠. 중요한 것은 소음을 줄여가지고 이 편안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 성해 제거 같은 그런 기능은 충분히 달성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MW가 이를 위해서 다소 시스템에 시뮬리아 파워 플로어 서비스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부품의 기능을 달리함에 따라 가지고 소음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음향과 디자인 기능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소 시스템의 기술은 어디까지 적용 가능하냐 그 분야로 예를 들 수 있냐고 하는데 3D 버추얼 트윈의 제작은 건축 엔지니어링, 조선 해양 등 중후장대 산업 그리고 홈 라이프 스타일 같은 생활 속 밀접한 분야까지 다양하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죠. 이 산업 공정을 미리 디자인해 보기 위해서 산업 장비나 인프라 등 분야에서 가능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테크 제품에도 활용됩니다. 이제는 뭐 생명과학이나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등 이런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소의 그 고객수는 얼마나 많냐, 회사 규모 등은 뭐 궁금하다고 하니까 다소는 180여 개국에서 30만 곳의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2021년에 약 6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고 한국 법인은 1997년 설립했고요. 2만 2천 곳 이상의 기업 혁신을 돕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 VR 기술도 활용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물론이다. 한국 기업인 그 포스코 ANC하고 협업 사례가 VR을 활용한 그런 예시가 있네요. 그 포스코 ANC가 다소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계부터 시공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건설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죠. 시공 단계에서 부분이 설계한 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었고요. 향후 정비에 더 편리한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다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인구 증가나 뭐 기후 같은 문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인데 하여튼 물론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런 다소의 그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도시 건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부터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과다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경우를 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인구 증가의 경우에도 인구 규모를 바꾸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 세계 30만 곳의 기업에서 쓰이는 이유는 활용도가 아주 무궁무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외에 전 세계에서는 내연기관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전기차용 배터리 확보는 물론이고 전기차용 배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사고가 나면은 내연기관은 달라요. 큰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비용이고 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차량 충돌 시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소 시스템의 그 시뮬리아 아비커스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소재 물성 하나하나를 사전에 입력해서 그 수백 개의 그 배터리 셀에 그 압력이 가해지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85% 이상이 다소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아주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이쪽에 상당히 꽂혀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삼성이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협업을 잘하면은 돈벌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기업이네요, 다소 시스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야기는 또 무궁무진한데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 지칠 수 있어, 듣다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